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심의 없이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사용자 단체들은 일제히 경제 심리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소상공인 업계는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이 결국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사용자 측이 제기한 이의 제기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심의 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또한 사용자 단체 측이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구분 적용하지 않기로 위원들이 표결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했던 사용자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높아진 경영 압박감에 경제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투자 심리 위축과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존폐의 기로에선 사업장들의 절규를 무시한 처사라며 불복종은 물론 전면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 저항권을 들여 맞서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곳부터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반발하고 있어 제도의 연착륙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기업 활동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 법인 수와 전체 기업 중 비중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당기순 손실을 신고한 법인은 모두 26만 4,564곳으로 2016년보다 2만 3,648곳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법인 중 비중도 38%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법인도 8만 5,468개에 달해 두 집단을 합하면 전체 법인의 50.3%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금융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취업 금지 명령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3대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안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 직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사를 방문해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의 대상을 늘리고 불안전 판매 여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악의 폭염에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생업 현장에선 노동자들이 날마다 가마솥 더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대책과 장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폭염 속 노동 현장을 박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 복사열에 장비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40도가 훌쩍 넘습니다. 자, 음료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관장님 시원한 음료수 한 잔씩 드세요. 시원한 걸로.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 대형 보냉통을 메고 등장한 남성들. 삼성물산이 야구장 내 맥주 보이에서 차간 도입한 일명 더위보이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음료수를 건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이걸 좀 본받아서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좀 시원한 음료수도 한 잔 주고 그럼 서로 상호 간에 좀 웃음꽃도 피고 힘든 현장에 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주차장도 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찜통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업체 측은 간이 냉풍기와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주차TV다 보니까 더위랑 싸우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직원들께서 시원한 에어컨이랑 수시로 시원한 물도 제공해줘서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 도입한 반바지 출근은 올해 더욱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밤잠 설치는 열대야, 충분한 수면 취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도 유연하게 바꿨습니다. 쿨비즈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여름입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폭염에 유통가의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이나 손님들의 체류 시간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냉방기가 가장 많이 팔린 날이 바뀌었습니다. 폭염 속 유통가 풍경 한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쇼핑몰, 평소 같으면 한적했을 시간대이지만 이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기엔 너무 덥다 보니 쇼핑과 식사를 모두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은 상반기 주 중 일평균 11만 명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 일명 몰캉스족이 몰리며 1일엔 방문객이 평소 2배인 20만 명, 다음 날에는 21만 명으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차량 입출차 기록을 따져보니 평소 2시간이던 고객 체류 시간이 지난달에는 1.75배나 긴 3시간 30분에 달했습니다. 유통가에서 각종 여름 상품 판매 행태가 달라졌습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매년 에어컨이 가장 많이 팔린 달은 여름을 앞둔 5월. 하지만 올해는 7월 에어컨 판매량이 5월의 120%에 달하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는 휴대용 선풍기, 일명 손풍기가 하루 15,000대 이상 팔렸고 햇빛을 가려주는 데 유용한 양산의 인기도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편의점 CU에서는 지난달 커버얼음 판매량이 월간으로는 사상 처음 2천만 개를 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소비 행태까지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유통가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실적으로 바꿔놓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입니다. 폭염에 에어컨 많이 켜면서 전기요금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부터 요금 청구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재난급 폭염에 누진제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7월분 소급 인하를 포함한 정부의 전기요금 경감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7월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전달됩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집집마다 이른바 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도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이를 보여주듯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거나 폭염기에는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전기료 인하에 대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완전 개편은 어렵지만 한시적 가격 인하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시행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난 후에 특히 이번 같이 여름철 같이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 있어서의 그 영향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필요하다면 고지서 발송이 시작됨에 따라 요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도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단계 누진제의 적용 구간을 늘리거나 해당 구간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 중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여당 요청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가가치세 환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조치는 이미 요금이 결정된 7월분도 소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런 일시적 조치를 넘어 전력 사용이 극대화하는 폭염기와 동절기, 가정용 요금 누진제 면제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MW 리콜 차량의 운행 중단을 권고하는 담화 발표 후 일선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까지 이른바 폭탄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리콜 대상 차량에 제공되는 대차 서비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BMW 서비스 센터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대기실은 BMW 차주들로 10,000원입니다. 지난 3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15,000대, 아직도 9만 대 정도가 더 받아야 합니다. 차주들은 리콜 차량의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당부에 황당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리콜 대상 차량을 마치 폭탄 차량으로 내몰면서 주위의 편견이 더 심해진 데다 대상 차량이 아닌 새 차까지 문제 차량으로 오인받는다는 겁니다. BMW 차량은 주차를 금지합니다. 이런 안내 팻말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고 BMW 타다가 정말 BMW하게 생긴 BMW 폭탄 차량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사실 좀 많이 그렇고
BMW 측이 내놓은 대차 서비스 대책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 서비스 센터에 오가는 동안만 차량을 빌릴 수 있는데 렌트차가 곧바로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거기까지 몰고 가는 거는 자기 차로 가야 되고,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럼 뭐 대차 서비스라는 게 말이 대차 서비스지 뭐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특송을 해준다던가. 장기 대차의 경우도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BMW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여전히 콜센터 상담 지연이나 점검에 대한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택시 이용하시면 제가 영수증만 갖다 주시면 지급해드릴게요. 차 서비스는 차 맡겨 주고 가시는데 이상이 있으시면 저희가 크레딧 붙여드립니다. BMW 소송 카페에는 현재 5천여 명이 가입한 상태로 일부는 이르면 이번 주 집단 소송을 할 태세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MW가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 부품의 교체를 시작했지만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 또 불이 나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일 BMW 차량의 안전진단을 한 전남 목포의 서비스 센터에 담당 직원들을 급파해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목포의 한 대형마트 인근을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났고 이 차량은 지난 1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BMW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토부는 실수가 아닐 때를 대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2년 만에 인상됩니다. 인상폭은 최소 3에서 4%로 10월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연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입니다. 정비요금 상승이 가장 직접적인 인상 요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 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일 최악의 폭염으로 시원한 백화점과 대형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형 화재에 대비한 이들 복합 건물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관이 들어서 있는 수도권의 한 백화점 건물 복도입니다. 화재, 지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통로를 박스 수십여 개가 막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백화점입니다. 옷 판매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옷 판매대 뒤로 옥내 소화전이 있습니다. 판매대가 소화전을 아예 가린 겁니다. 소방청이 수도권 일대 백화점과 대형 영화 상영관 10곳에서 소방시설을 불시에 점검했더니 9곳이 이처럼 불량이었습니다. 이들 9곳에서 적발 건수는 총 68건. 소방시설을 막거나 비상구를 폐쇄 훼손한 건수가 각각 16건과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 통로 적치가 제천 밀양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겁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연기가 가득 차게 만드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말까지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55만 동에 대해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항공업계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진에어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었죠. 면허 취소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세종시에서 첫 비공개 청문회가 열린 데 이어서 오늘 2차 청문회가 열린 건데요. 빠른 시일 내에 3차 청문회를 마치면 국토부는 면허 자문 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에어의 취소 여부를 두고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원인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국적에서 비롯됐는데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적으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신분으로 과거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겁니다. 당시 조 전 전무는 미 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로 이름을 등재했고 이것이 현재 청문회의 쟁점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이 항공법 상에는 외국인이 등기이사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네, 여기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우선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제1호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임원에 있으면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제28조에 의해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에 대한 공방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조 전 전무를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올릴 때 진에어에서 이 같은 조항을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에어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 진에어 측은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서로 모순된 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사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5호에는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 상의 대표자이고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 상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일 경우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진에어의 모 회사인 대한항공은 외국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5호로만 보면 외국인을 등기 임원으로 선임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거군요. 그런데 왜 이처럼 중요한 사안이 이제야 부각이 돼서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건가요? 네, 이 발단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4월 조 전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과 관련한 제보들이 연이어서 등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급기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항공 면허 취소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까지 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취재하던 중 연합뉴스에서 조현민 전 전무가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언론에서 이를 다루기 전까지는 전혀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 파악에 나서며 당시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2016년 진에어의 면허 변경 신청이 승인될 당시 재임했던 국토부 제2차관과 항공정책실장, 한국정책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현재 모두 퇴직을 한 상태라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남아있는 말단 직원들에게만 억울하게 화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에어 직원 모임 대표 박상모 기장 역시 1991년 항공법 개정 당시 입법 실수로 모순된 조항이 항공 관련법 안에 들어갔는데 국토부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현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사태로 인해 진에어 직원들은 생계 위협까지 느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에어에는 1,7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직간접적인 고용 인원만 10,0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면 이들의 일자리 역시 사라지는 셈이 되는데요. 이에 진에어 직원들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에 국토부와 총수 일가에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책임을 묻는 한편 면허가 취소되면 무고한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된다며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결과에 상관없이 결국 국토부의 허술함과 총수 일가의 무리한 인사가 지금처럼 진에어 전 직원들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3차 청문회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진에어의 면허 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무고한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나오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